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자치구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사업들이 한창이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고령 운전자 95%가 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나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역시 교통이 편한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6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GTX A 노선이 지나는 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작업구 공사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궁동산 개발을 둔 소송전에서 구청이 패소하면서 궁동산 복원 대신 빌라 3개 동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마포구가 장애인 가정 출산 축하금 지급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에 추가로 최고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지난 연말 착공식을 가졌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는 시공사의 작업구 공사를 막기 위한 주민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지역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GTX A 노선 변경 목소리 그동안 수차례 전해드렸는데 매일 집회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TX-A 노선은 강남구 청담동의 주거지역 384세대 55m 아래를 지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예. GTX-A 노선 변경을 위한 청담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지난 연말 처음으로 이런 계획을 알게 된 이후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시공사가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 작업구 공사를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3일부터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작업구가 들어설 곳은 한남대교 남단 국기계양대인데 비대위는 매주 일요일만 빼고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예. 이 청담 비대위는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비대위의 주장은 GTX-A 노선의 청담동 구간은 연약 단층 지방과 파세대 지역으로 안전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 더욱이 이런 구간에 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청담동 전역이 주택 붕괴와 집안 침하, 소음, 진동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걸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GTX-A 노선은 한 개의 터널에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인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재 노선을 유지할 경우 사고가 나면 승객의 대피 거리가 1.8km나 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전문가와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나 시공사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안전하게 공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팽팽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발파 공법의 영향권은 500m를 고려하면 청담동 전역이 주택 붕괴 위험과 집안 침하 위험,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거권, 학습권 침해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발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도 잘 들어봤고요. 그런데 한편 이 청담 비대위 주민들이 지난 3월 제기한 GTX-A 실시 계획 취소 소송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청담 비대위 주민들은 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내용 가운데 소음과 진동 평가 등이 다른 지역의 데이터로 적혀 있는 것과 실제 청담동에서 소음이나 진동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환경평가가 마무리됐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소송 사유가 안 된다며 이유 없음으로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 비대위는 논의를 거쳐 지난달 곧바로 항소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혁배 기자였습니다. GTX-A 노선 공사가 구체화하면서 여러 반대 목소리들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구간 주민들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소송에 휩싸이며 중단됐던 서대문구 궁동산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의 개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0년대부터) 공원으로 이용됐던 서대문구 궁동산. 사유지였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 부지인 덕에 70년간 주민들의 산책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개발회사가 해당 부지에 빌라를 짓겠다고 나선 것.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해당 부지의 토질이 변형돼 비오톱 등급이 낮아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구청은 개발을 조건부 허가했다가 도로폭 확보와 방음 대책 등이 미비하다며 개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개발업체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궁동산 통행로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안전을 위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에 거쳐 대법원까지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궁동산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수년째 궁동산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까지 꾸렸던 주민들의 바람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에도 그냥 울창한 숲이었고 또 산책로였고 했으니까 다시 그 살림이 복원돼서 궁동산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한편 궁동산 개발이 재개되면 이곳엔 빌라 3개 동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아파트나 고시원을 제외한 모든 주택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큰 불을 막기 위해선 그만큼 초동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집에 있던 2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서울에서만 995건. 이 화재로 모두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방 관계자들은 가정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80%대로 높아진다면 화재 사고 사망자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집마다 설치되는 소화기로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진압한 후나 그 전에 저희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도착하면은 벌써 다 진화가 완료돼서 큰 불이 이제 축소가 돼가지고 화재가 참 저감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화재가 났던 서대문구의 한 주택. 음식을 조리하다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지붕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이웃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 한 5분 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소화기를 들고 왔어요. 자기네 집에 가서 다 들고 왔어요. 소화기로 많이 껐어. 소화기로 껐는데 이 목조가 있으니까 불이 금방금방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갖고 제가 불이 이렇게 붙었어. 근데 그때서 소방차가 왔는데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소화기를 통해 64건의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소화기의 초동 대처 효과가 입증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소방법도 모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층별로 1개 이상 배치해야 하고 화재 감지기는 방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 대상 14만 가구 중 절반 가까운 가정에 소화시설이 보급됐습니다. 또 안전핀이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투척용 소화기라 그래서 그 투척용 소화기나 아니면은 이제 스프레이식 소화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유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일부 지급해드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상지급 대상에서 벗어난 일반 가정입니다. 과태료와 같은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소화기 혹시 집 안에 있으세요?
무슨? 없어요? 어르신 혹시 집 안에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 없나 봐요. 이제 좀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드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단계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소방서랑 같이 꾸준히 이제 화재 예방 캠페인 하면서 소방 관계자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모두 한 번 설치하면 10년간 유지가 가능한 만큼 서둘러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그만큼 약재가 적기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3.3kg가 가정용으로 가장 좋고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쉽고, 초기 화재에 있어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가정 내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인 사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집중 취재 와디슈 이혜진입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의회 운영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미루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정례회를 열었는데 구청장과 구청 간부 직원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올바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추경 예산안 심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개회식과 본회의에는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국 과장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점검하는 정례회 사상 처음으로 의회 단독으로 진행하는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중구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중구회가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고, 이어진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와 업무 보고, 중구청 국장이나 과장 대신 구청장이 직접 보고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보고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구청장의 의회 정상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업무보고와 동시에 이게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가 이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서류를 안 줍니다. 서류를 안 주는 건 간단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구의회 조용훈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구청장과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중구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예정된 정례회 기간 계속해서 중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치구가 부모에게 주는 축하금, 바로 출산 축하금입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지급 기준이 하나로 돼 있는데요. 마포구의회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축하금 지급 기준을 높이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애인 가정에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 차원에서 장애인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담을 그나마 좀 줄어드리고자 이 개정안을 냈다라고. 장애인 가정 출산 축하금 지급은 기존 출산 축하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됐는데 먼저 신생아의 모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 150만 원을 지급하고,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는 높은 출산 축하금 하나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 가정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내 아이가 셋째 아이가 태어났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내 아이,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100만 원 플러스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더해서 총 250만 원이 마포구에서 지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마포구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경복궁 바로 옆 종로구 송현동에는 15년 넘게 방치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호텔 건립 등의 개발이 추진됐지만 규제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됐습니다. 종로구가 이곳에 숲과 공원을 만들자며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경복궁 담장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의 한 부지입니다. 서울광장의 3.5배인 13,000제곱미터 규모로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관광호텔 건립 계획이 추진됐지만 인근 풍문 덕성여고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소송 끝에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5년에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설 계획이 통과되면서 결국 지난 2월 매각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송현동 부지의 활용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속에 정 필요하다면 주민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하 같은 데는 좀 활용해서 시민 편의시설도 좀 들어가면 그건 괜찮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죠. 그렇지만 기본은 숲이다. 송현동 부지의 공익적인 이용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조선시대 궁궐에 소나무를 가꾸던 장소이자 산줄기가 있던 곳으로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존과 활용이 같이 가야지 저 땅 자체를 팔아먹고 돈 벌는 수단으로 쓰는 거는 그건 활용이 아니라 왜곡이고 파괴입니다. 활용이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활용 계획을 묻는 시정 질문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부지를 중앙정부가 매입해 일부를 공원화하고 인근 국립민속박물관을 옮겨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씨의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이 해명은 결국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한 고문치사 사건 현장에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입니다. 조사실엔 당시 물고문을 했던 욕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인권 유린과 탄압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지난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곳을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역사적 의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이제 드러내고 해설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시민들에게 이곳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기념관에선 옛 대공분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잠금 해제전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잠기고 은폐됐던 곳이 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수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증폭됩니다. 누군가에겐 공포와 두려움을, 또 다른 이에겐 야만성을 드러내는 매질로 이 공간에서 물이 가진 상징성입니다. 과거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온 이들이 지상 1층에서 5층 취조실까지 눈을 가린 채 올라가야 했던 원형 계단입니다. 불투명한 벽에 나선형 구조인 이 설치 미술에선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원형 계단을 올라가면서 느꼈을 공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옛 대공분실이 만들어진 시기와 건축가, 건물 자재를 기록한 5개 간판 구조물, 그리고 당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조사실 안의 끔찍한 현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적색 사각형 설치 미술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을 한 것이죠. 남영동 옛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아픈 역사를 들여다보는 잠금 해제전은 오는 9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동구가 오는 20일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합니다. 노동권익센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합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와 신용보증 등의 금융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동구청이 직접 운영하게 될 노동권익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주도로 노동 전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례라고 강동구는 밝혔습니다. 성북구가 석관동 주민센터에 여성 안심 택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성북구에는 장위 1동 주민센터와 아리랑 시내 미디어센터 등 모두 7곳에 여성 안심 택배함이 설치됐습니다. 여성 안심 택배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 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성북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서 길고양이를 살려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공론장을 개설했습니다. 한편 재건축을 허용하라는 강남권 주민들의 주장은 최근 또다시 묵살됐습니다.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인 잠실 주민들. 이들을 위한 공론장은 없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